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무기력은 전염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팀노바에서도 좀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것, 그리고 학생들을 좀 예전에 좀 많이 가려받았던 이유가 기존에 이제 많은 이제 무료 교육이나 뭐 이런 뭐 부트캠프나 이런 데서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 워낙에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. 이렇게 그냥 놀고 게임하고 딴짓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, 아니면 그냥 뭐 용돈 벌이로 그냥 이렇게 국비 지원하면 돈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생활비 받으려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원 분위기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경향들이 많았어요. 근데 그때는 그냥 뭐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,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여럿이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잘 안 되는 팀들의 특징, 또는 뭔가 무기력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결과도 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기력이 하나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, 그런 성격이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를 보면서 제가 좀 찾아보게 됐어요. 그랬더니 여러 영상들이나 뭐 여러 이제 책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무기력에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, 또는 우울한 사람들에 대한 우울함의 전파, 이거와 관련된 실험들이 꽤 많았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우울한 사람이 있거나 우울한 사람의 이런 그런 사진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기분은 다운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이제 롤모델로 삼거나, 또는 에너지가 넘치거나 우리가 또 밝은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. 뭐 우리가 개그맨 개그우먼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 재밌게 하는 그런 예능 같은 거 볼 때 기분이 좋은 이유도 재밌잖아, 유쾌하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기분이 완벽하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주변에 내가 뭘 있는지에 따라서 내 기분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우울할 때 그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좋은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극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. 물론 100%는 아니겠지만, 그런 결과들을 좀 많이 보면서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일단은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들 좋아하잖아요. 같이 일하는 동료로 밝고 재밌고 또는 에너지가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, 내가 무기력하다는 건 하나의 성격, 또는 내가 좀 무능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할 때마다 약간 소극적인 이런 태도를 보인다거나, 아니면 내가 항상 1등을 못 해봐가지고 회사 내에서도 내가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계속 남의 눈치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일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, 내가 좀 더 좀 고레벨의 어떤 그런 개발자스럽게 되려면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사람들이나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,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가 에너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영상을 본다든지, 뭐 관련된 책을 본다든지, 아니면은 그런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는 그런 분들을, 지인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보내거든요.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손절한 친구가 있는데,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친구가 집이 그렇게 막 이렇게 잘 살지 않아요. 그래서 잘 살지도 않고 뭐 돈도 없고, 그리고 뭐 나이는 먹었는데 뭐 해놓은 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 이력서도 막 써주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. 열심히 해줬는데, 나중에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쓴 돈이 한 2, 300 된 것 같은데,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,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기로는 제가 이제 돈 쓰고 뭐 이렇게 왕대접을 바란다,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것 보고, 아, 사람은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도와줄 게 못 되는구나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연락을 더 여러 번 많이 했는데,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할 때는 자기 회사 이력서나 그런 거 취직 안 돼가지고 고민될 때,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야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냐, 이게 걔가 먼저 연락한 유일한 두 번째예요. 두 개의 사례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, 물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 정들면 잘 해주는 편이에요. 좀 까칠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요. 근데 그리고 왕대접을 바란 적도 없고, 왜냐면 그때 같이 친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
왕대접이라고 생각 다 안 하고 다들 오히려 그 친구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. 내가 그 친구한테 잘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어쨌든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,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우울함이나 좀 약간 열등감 이런 게 좀 많았어요. 왜냐면 이제 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도 좋고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뭐 석박사들이고 막 교수고 이러다 보니까, 그런 친구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저한테 막 그렇게 이렇게 나쁜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었는데,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용직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친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도와주긴 했거든요. 이력서 쓰는 거부터 해가지고 다 대신 써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,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 친구한테 많이 이렇게,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싼 거 있으면 제가 제일 많이 냈고, 그 다음에 그 다음 친구 교수 친구가 그 다음 내고, 그 친구가 이제 막 차를 한 잔 산다든지 그랬거든요. 막 비싼 음식은 제가 사고. 그렇게 나름대로 균형을 맞췄죠. 왜냐면 그 친구 이제 그런 걸 아니까, 이렇게 상황을 아니까.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,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제가 욕만 먹는 거죠.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저희 친하던 친구들 다 손절을 한 상태고, 그런 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런 게 소문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, 그 친구가 나중에 어쨌든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게, 어,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왜냐면, 그러니까 자기가 거지같이 사는 것도 다 부모님 탓이래.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, 고등학생 때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게 부모님이 이제 자기 그 친척 동생이랑 자기들이랑 막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아예 공부를 안 하진 않잖아요. 근데 뭐 그렇게 부모님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부모님 탓을 하는 것도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 외적으로 또 찾아서 또 생각을 해보면, 뭐 자기가 무슨 뭐 지금 일정한 직업을,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갖고 다니는 것도, 그것도 이제 부모님 탓이라 이거예요. 근데 나름대로 부모님은 최선을 다 하신 것 같거든요. 뭐 집을 살 때 뭐 도와주시기도 했고, 뭐 여러 가지로 봤어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, 그 모든 게 만물 부모님 탓인 거죠. 물론 부모님들도 뭐 비교를 하는 거는 잘한 행동은 아니라 생각하지만, 그러다가 이제 뭐 밥 먹고 자기한테 뭐 사주고, 자기 뭐 이렇게 돈 없다고 할 때 뭐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욕할 정도면, 그냥 만물 그냥 남 욕으로 모든 걸 승화를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남 욕을 하는, 제가 남 욕하지 말고 자기 자신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제 컨텐츠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. 코딩을 좀 안 하던지, 아니면 뭐 나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연봉이 안 올라, 그래서 괜히 진짜 열심히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용심 부리고 막 시비 걸고 막 걔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, 그렇게 해서 같이 끌어내리려고 막 집단으로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, 그런 사람들 치고서 제대로 된 노력을 안 해요. 그리고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남 탓을 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내 탓을 하면은, 아,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,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개선을 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겠지, 아니면 사장님들이 더 좋아하겠지,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, 이상한 피해의식이 주입돼서 사장은 나쁘고 뭐 종업원은 착하다라는 그 프레임에 너무 갇혀가지고, 진짜 뭐 나는 아무 문제 없어, 나는 진짜 존나 아무 문제 없는데 사장만 문제고 팀장만 문제고,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발전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인과응보예요, 제가 봤을 땐. 그래, 니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고연봉이라는 이유로 정말 공격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없는 말도 엄청나게 지어내고 사실로 밝혀진 거 하나도 없어요.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.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? 우리는 연봉 계속 높아지는데. 그래서 뭐 그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지만 그냥 마음이 조금 속상한 거? 결국에 스크래치 내봤자 그 마음 좀 속상하게 하고, 본인들 마음은 편해질까?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.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의 맥락 중 하나겠죠. 저는 항상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후회가 없게 하는 게,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베풀거든요.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은 해요.
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근데 제 관점은 다른 게, 똑같이 베풀었을 때 그거를 알고 그 뭐 마음으로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관계가 계속 가요. 그런 사람들이랑 쭉 제가 잘 지냈는데, 그렇게 해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좀 빠르게 걸러낼 수 있는 거죠. 조금 주고 실험을 하는 거지. 나름대로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해요. 뭐 그 정도 뭐 밥 한 끼 사고 막 뭐 술 한 잔 사고 막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으니까.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승리로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막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남 까고 막 그러면서 내가 나의 어떤 그 위치를 높이고 싶어도 사실 높아지진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 자아 성찰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승리를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그 이불을 뭐 개라 그러잖아요. 이불을 개라고 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게 뭐냐면 아침에 내가 목표로 한 걸 하나씩 이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.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리스트업하고 그 중에서 내가 뭐 이렇게 몇 퍼센트나 해나가는지 딱 보고 이 정도나 했네, 나 되게 잘한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 성취감이 쌓여야 번아웃도 안 오고, 번아웃이란 거는 사실은 몸이 지쳤다기보단 마음이 지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내 삶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번아웃에 빠지고 고통스럽거든요. 인간은 어떤 성취를 꼭 이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. 그리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성취를 하고 뭔가 이렇게 잘 해나간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 멘탈이 관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멘탈 관리를 잘해야 좀 더 이제 하이엔드로 갈 수 있고 더 발달하고, 그래서 보면 뭔가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자존감이 되게 높은 경향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내가 그 그러니까 승부욕 이런 거가 잘 이렇게 충족이 되고 사회적 위치가 내가 높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학자는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 무기력감에 나를 깨어나오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, 뭐 저야 뭐 직업이 이제 그 학생들을 돕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좀 좋아요. 되게 좋은데,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이제 자기 거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좀 후배라든지 아니면은 좀 내가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엇 어떤 작은 일이라도 좀 이렇게 기여를 하시거나 하시는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좀 더 원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쉽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생각하는 사고도 좀 배우고,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해주면 확실히 좀 기분이 좋긴 해요. 그래서 봉사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남을 위해서라기보단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말에 저는 좀 공감을 하는데,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무기력하고 매력이 없는 캐릭터라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확률이 높고, 우리도 상대방을 만날 때 이성이 됐든 아니면은 뭐 회사 동료가 됐든 내가 상대방이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같이 있기 힘들잖아요. 저는 주변 사람들이랑 있을 때 약간 무기력하고 너무 시크하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저도 비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감성이 그런 분들은. 근데 이제 뭐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뭐 능력이 좋지 않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에너지가 좋고 같이 있으면은 뭐 되게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실 같이 일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혼자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, 물론 혼자도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팀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훨씬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내가 그러잖아요.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경 여드름 돼지들이 가장 큰 문제,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죠. 제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 이제 그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굉장히 절세 미인과 막 그런 사람들은 원하지만 실제로 본인은 이제 뭐 자기 관리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관리가 잘 된 사람인데 나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해. 이 여기서 오면은 그 괴리감도 되게, 그 뭐지, 그 뭐라 그러지, 그걸 괴리감이라 그러나, 아무튼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괴감도 어마어마할 겁니다.
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